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평소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네. 어제는 무려 50분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미 예고했습니다. 예. 변호인이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검찰의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고편을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응답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그래도 그 장면을 실제로 보니까 말이죠. 재판부는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50분 동안 검찰 측에서 무려 80여 개의 질문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런 이례적인 거죠? 이렇게 검찰이 50분간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례적이죠. 근데 이제 피고인 신문이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통 피고인 신문은요, 오히려 피고인 쪽에서 또 많이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피고인 스스로 이제 자기의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피고인 신문에서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은 아마 진행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검찰 측에서는 우리도 법률상 물을 권한이 있다. 피고인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피고인이죠. 피고인 측 끝까지 이제 말을 안 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뭐 고개만 한 차례 끄덕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의미 있는 고개 끄덕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답을 안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고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신문하는 게. 지금 뭐 보통 이제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 신문 하자고 해서 하는데 피고인 측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검찰은 질문을 계속하는데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 측이 할 질문들을 재판부가 받았을 거예요. 같이 보거든요. 질문도 많은데 앞에 몇 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진술거부권 의사가 확실한데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검찰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문은 다 해야 된다. 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우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재판 기록에 남습니다. 이제 피고인 신문에 이렇게 물어본 게 전부 다 기록에 남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기록이 계속 남으니까 이게 이제 항소를 하고 위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법원에 올라갈수록 그 기록이 다 남는데 그 내용이 검찰이 그 질문으로 삼았던 게 대부분 검찰과 지금 검찰에서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진술들 그리고 다른 많은 참고인들의 진술들 굉장히 모순이 되거든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지적했어요. 다 지적한 걸 다 하나씩 그 기록으로 남겼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무응답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 기록에 남겨놓겠다라는 거에 이제 의미를 둬서 이제 그 쭉 진행을 했고요. 재판부도 이제 그 검찰의 의견을 받아줘서 피고인 신문이 이제 끝까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뭐 그만하는 게 어떠냐 중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0분 동안 계속 질문만 했고요.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면 김성수 변호사 이렇게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실제로 재판이라는 거는 재판장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일단은 형법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에 진술 거부권이랑 또 이제 이런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이제 행사하는 것이 그것도 이렇게 일관되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좀 이례적이긴 한데 뭐 이제 좀 특수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불리하게 작용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그 최후 결심 공판을 할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또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피고인의 경우에도. 그리고 또 변호인은 최후 이제 최종 변론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뭐 좀 필요한 부분은 진술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꼭 답변을 안 했다고 해서 꼭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재판에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거든요. 아프다고 하면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좀 미뤄달라 혹은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그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검찰이 50분을 쓰면서까지 80여 개 질문을 다 한 이유는 저는 한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표현을 검찰이 했어요. 이 피고인의 태도도 중요하다. 태도. 그러니까 말은 비록 이제 묵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응답을 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향후에 상고심 재판부에서 한번 들여다봐 달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이런 거죠. 수백 명의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이명박의 진술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물어서 변명할 기회를 줬는데 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향후의 재판부가 한 번씩은 검토해 줄 만한 기록으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아마 꼭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최후 진술에서 본인의 생각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임방글 변호사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요. 네, 저는 뭐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에 오후 10시에 그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한 40대 여성이 침입을 했는데요. 이 여성 국적은 중국입니다. 조선족입니다. 43살 여성이고요. 그 전날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침입하자마자 당연히 그 관저 근무자에게 발각이 돼서요. 주거 침입 혐의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도대체 왜 왔냐? 이 침입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양자다, 수양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6월에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양자로 소개해줬다. 그래서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만나러 왔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자신이 인공위성으로 지시를 받는다. 그래서 횡설수설해서 대화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왜 이거를 서두에 해프닝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식상 좀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침입을 했고요. 이제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아마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분의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하는 걸 보면 하정우 평론 인공위성 얘기해서 이거 좀 아니었다라는 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미국 대사관저에서 잡힌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목적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왔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미국 대사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야지. 왜 미국 대사관저에 가고. 그리고 또 뭐 후진타오 주석이 나를 자신의 뭐 과거에 그 자신을 양자로 소개시켜줬다. 이런 얘기도 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인공위성으로 지시를 받고 있다. 이러니까 마치 뭐 내귀의 도청장치 옛날에 그걸 떠올리게 하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이 분이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의심을 갖게 하는데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이분이 그 지난 2일 밤에 입국해서 바로 그 다음날 밤에 미국 대사관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적성 있게 마치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정보 검색도 하고 뭔가 나는 저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착착착 합리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동선은 합리적인데 하는 말은 뭐 횡설수설이고 이상하고 그래서 정말로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연막을 치는 건지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성수 변호사 이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주거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떤 범행 경위인지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절도의 목적이 있었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미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범행 경위나 뭐 이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뭐 그런 이유들을 판단을 해서 좀 처벌의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만약에 있다는 게 밝혀지면 오히려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범죄가 안 될 가능성도 크죠. 책임 능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